7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바닥권에서 잠깐 올랐을 뿐 의미 있는 상승은 하지 못했고 해외 시장은 의외로 유럽 증시가 또 제법 눌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어서 전체 흐름은 아직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히 우리 증시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나름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의 상승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1,000억 가까이 매도하는 가운데 선물 매수가 2,000억 유입되면서 당겨놓은 것이라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세의 흐름이 지속적이지 못했죠. 점심때 쌍고점을 찍는 줄 알았는데 쌍고점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옆으로 눕기 시작했고요. 결국 오후 2시 이후로 장중 상승분을 거의 다 돌려주게 됩니다. 장마감 무렵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동시호가에 매수한 등 현물 매도량을 줄이면서 막판 30분 동안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크기는 영 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인지라 상방이든 하방이든 갭 발생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공격적인 방향성 설정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선물 베이시스는 첫 1시간이 상승 이후로 장중 평균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1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이 선물 초고평가 현상으로 들어왔던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얼추 청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도 마찬가지로 첫 1시간 동안에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증가가 없었다가 막판 15분 남겨놓고 장중에 증가했던 미결은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 옵션 시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풋클래스보다 콜클래스의 미결 증가가 더 눈에 띄는데요. 우리 증시가 지금 9일 연속 하락하는 것은 불편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오늘 9거래일 연속 하락이 멈췄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파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9거래일 연속 하락이나 다름없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도 장중 내내 눌리면서 16포인트대로 들어왔는데요. 종합주가지수 2520선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한 번 눌렀다가 튀는 흐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전체 시장을 견인한다기보다는 업종을 돌아가면서 조심스럽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종합주가지수 2600을 넘어가는 것, 그런 강력한 반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흐름은 파생시장에서도 중립, 현물시장에서도 사실상 중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 전환은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또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지수를 눌러댔는데요.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증시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도 하락했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미국 CPI, PPI 지표에 시장이 반응한 것은 결국에는 그 PPI 값과 CPI가 다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결과론적으로는 닥치고 상승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도 함께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해 ECB의 그 유아인 나겔 총재나 홀츠만 총재 모두 너희들 금리나 자꾸 기대할래? 라는 여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금리나 또 올해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초를 치는 발언을 해서 주가와 채권 가격을 모두 끌어내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금리 하락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체 시장이 워낙 조용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코멘트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만 유럽 증시가 계속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연초의 글로벌 증시가 아직도 특정 지수와 섹터에만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올해는 증시 매수세가 이른바 맥니피션트 세븐들에서 미디어커 493들 혹은 전통산업들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오전장에 눌렸던 기름이 마감 후에는 모두 반등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눌렸던 구리는 또 1.3% 반등을 하면서 그 낙폭을 모두 되돌려줬어요. 근데 이건 못 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양방향 모두 열려 있지만 의외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풋옵션 매도 포지션은 얼마든지 롤링 다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풋 매도 자체에는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것과 시장이 여기서 강한 상승 전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현재 시까지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달리는 게 아니라 지수별로 전혀 다른 선택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별로 진바닥 찾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체 시장이 달리는 그런 추세 상승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독일 증시의 롱 포지션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뭐 한 달 반을 묵냈어요. 이제 15일 정도만 더 지나면 두 달을 채우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서는 포지션 더 늘리지 않고 보다가 눌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포지션을 늘리도록 할 거예요. 즉 아직까지는 지금 증시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A형 하락 이렇게 보지 않고 있고 레벨업을 위한 눌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적 발표의 프리마켓 움직임과 애프터마켓 움직임이 지수 선물이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본장에서는 시세의 흐름이 불연속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시장을 그냥 비추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추세 매매를 낮은 레버리지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한편 통화시장에서 유로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비달러 통화들이 하향 횡보 중인데 특히 오지달러가 지난 11월부터 강력한 상승을 하던 것이 올해 1월 들어서 바로 뒤집혀서 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작년에 그렇게 그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은 옥석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중국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데 그때 오지달러가 의미 있는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